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하니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자, 12월만 되면 개인이 설립한 많은 장기요양 기관들의 연례적이고 허례허식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예산서 작성이죠. 많은 분들의 예산서 작성을 도와드리다 보면 항상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이런 예산 작성,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네,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죠. 예산서 심의를 위해서 모이는 운영위원회인데 정작 운영위원님들은 예산서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원장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시설 운영위원회에 오셨을 뿐이고 원장님께서 서명하라고 하니까 단지 회의록에 서명했을 뿐이지 예산의 내용이 적절한지 투명한 예산인지의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과 가까운 관계이기도 하고 시설 운영은 원장님이 하는 거지 운영위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이죠. 자, 또 기관에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도 승인받은 예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어떠한 지원도 지자체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서 기껏 수립해도 돈도 확보되지 않는데 이런 예산 도대체 왜 하는 거냐는 원성이 나올 법도 하다는 거, 이거 벌써 10년도 넘었죠. 자, 그래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예산 규정을 아주 쉽고 유연하게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 작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연례적이고 형식적 예산 작성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작성을 위한 규정으로 어떻게 바뀌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정부는 기관의 예산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산서를 작성해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았지만 그 승인을 지자체에서 내려줬다 하더라도 그 예산대로 예산을 지자체에서 확보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이 계획서인 거죠. 그래서 예산이 아니다, 계획서다. 하나의 계획서이자 계획서를 보고한 보고서의 형식을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입소자가 기관을 이용해야지만이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예산안 작성, 굳이 기껏 예산안 작성해서 지자체에 보낸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는 몇 가지 포인트 되는 부분만 딱 보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내줄 뿐이지 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든지 그 예산서대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냥 계획서다. 계획서인데 이 계획서를 꼭 굳이 시설에서는 어떤 무거운 규정에 따라서 이걸 작성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꼭 지켜야 할 규정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시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 비율을 지켜준다든지 그 다음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식재료비를 수입 그대로 지출이 다 이루어진다든지 또는 종사자 식재료는 별도로 책정을 해서 그 종사자 식재료가 지출이 되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럼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들만 일단 담겨져 있으면 오케이인 거거든요.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경정 세워라. 그 다음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어떤 전용 보고서 해서 또 보고해라. 운영위원회 해라. 이런 내용들이 막 겹쳐지면은 아니 예산서대로 예산도 확보해 주지 않는데 굳이 그런 번거로운 절차 거칠 필요가 없거든요. 또 시설에서는
어르신 인원이 풀로 다 계실지 올 한 해 동안에, 또는 어르신들의 공실이 발생할지,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이런 예산이 부족했을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정원을 꽉 채운 그런 형태의 예산으로 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관련된 무거운 규정들을 다 삭제하고 없애버리고, 예산은 시설의 실제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서 정도 수준으로만 작성해서 시군구에다 보고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 예산서, 예산 이런 말 없앨 필요 있겠죠. 예산 아니에요. 어르신이 입소해야지만이 재원이 발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라 계획서로 바뀌는 것이 오히려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무원 선생님도 잘 모르는 예산서 작성이라는 거예요. 공무원 선생님들께 저희가 예산서 작성해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으로 시군구에다가 전송은 했지만, 공무원 선생님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면 이 공무원 선생님들은 또 시설에서 근무해 본 것도 아니고 또 시설을 운영해 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잘 내용을 모르죠. 그래서 예산서가 시설로부터 올라오면은 그냥 딱 포인트적인 부분만 보고서 그 부분만 다 되어 있는가만 체크해 가지고 승인을 내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직접 인건비 비율이 지켜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예산안이 잘 성립이 되어 있고 계획성을 갖추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포인트 되는 부분만 딱딱 집어서 이거 지키고 있네, 이거 지키고 있네, 이거 지키고 있네, 끝, 승인,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1대 100의 문제예요. 공무원 선생님은 한두 분이신데 거기에 관할 지역에 있는 요양원이나 장교양 기관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럼 그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까? 그 내용 다 보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숙지해서 승인을 내준다고 하면은 시설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와 그리고 정보, 법률에 대한 이해,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선생님도 잘 모르는 예산서를 우리가 전송을 하고 승인을 내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일단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는 꼭 포인트 되는 법규에서 열거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직접 인건비 비율, 식재료비 이런 부분들만 책정을 확인을 해가지고 승인을 내주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 전체적인 예산이 계획성 있게 잘 수립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고 승인을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작성해서 예산서를 보고하라 라는 부분으로 바뀔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서는 예산서를 입력을 하면, 예산을 입력하면 그 예산의 현황이 나오고 그 예산에 따라서 지출한 내역들이, 지출한 부분들이 같이 비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니 예산서 작성해서 시군구에 보고해도 그 예산서대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닌데, 결산해서 지출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예산을 자꾸 지켜야 되는 의무감이 발생하는 거, 또 예산을 넘겨서 지출했을 때에 추경을 잡아야 하는 그런 업무 부담들, 이런 것들 다 줄여야 되겠죠. 물론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어떤 지자체로부터의 예산에 따라서 그런 지원을 받는 시설이라고 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시설들이 많은 시점에, 이 시점에 이런 규정을 통해 가지고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계획성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예산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공무원분들께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인 승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건 안 된다. 물론 이제 형식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규정에 따라서만 그냥 몇 가지만 짚어서 승인 내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계획의 적절성을 승인을 내주는, 검토를 해서 승인을 내주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예산서 작성해서 검토해야 되죠. 그 다음 또 운영위원회 개최해가지고 또 그것도 좀 준비해야 되죠.
공문 작성해서 전송해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또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봐야 돼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모자르면 추가 경정을 한다든지 또는 예산 전용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운영위원회 개최해가지고 뭐 서류 준비하고 막 해서 또 보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이 기관에서는 굉장히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작성하는 거를 일종의 계획서 형태로만 유연하게 바꿔줘가지고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끔 하고, 그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도 투명하게 이 운영위원분들께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설에서 직접 작성한 계획서를, 예산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실제적인 심의와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뭐 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거 업무 부담으로밖에 안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예산서를 왜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산서 작성이 시설의 실제적인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작성의 유연성을 주고 작성의 용이성을 주고 이렇게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했을 때에는 시설에서 이거 아주 실제적인 내용으로 작성을 하게끔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예산서가 바뀔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렵고 머리 아픈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부담, 수익사업, 여러분 이거 체크하실 때마다 많이 고민되셨죠? 이거 나누다가 사회복지 선생님 날 셉니다. 자, 자부담 수익사업 뭐 용어 정리해가지고 인재 정리를 해놓고 규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자부담 수익사업 큰 의미 없어요. 이거 굳이 나눌 필요 있나요? 나눌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설의 관항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항목에 따라서 내역이 중요한 거지, 이것이 자부담이냐 수익사업이냐 이거 나누면은 이거 나누고 고민하는데 날새요. 또 거기다가 추가 경정 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예산서 작성하는 일만 해도 벌써 시간이 많이 드는 내용이고, 거기다가 뭐 예산서를 또 보고하고 운영위원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고,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평가 준비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추가 경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까지 하면은 또 사회복지 선생님들 날새시죠. 또 거기다가 예산 전용 이거 병들죠. 네,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퇴사율이 높은 거예요. 이직률도 많아지고. 자, 그런 데다가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 어려운 기능과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설에서는 야, 이거 다 포기하고 그냥 맡겨버리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뭐냐면 우리는 시설에 대한 내년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냥 업체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시설에서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꾸려 나갈 것인지 실제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계획해야 되는데 그 계획 자체를 그냥 외부 업체에다가 맡겨버린다는 건데, 더 문제는 그 외부 업체에서 맡겼을 때의 더 문제는 이 외부 업체는 한 사람의 관리자가 20개 정도 되는 시설을 예산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 개 시설에 그 예산서 작성하기 여러분도 지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20개를 관리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예산서가 제대로 작성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계대행 업체에서 가지고 온 예산서를 여러분들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예산 내용과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 실제적인 내년 계획을 세울 수도 없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계획성 없는 운영이 내년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국민의 세금, 혈세를 가지고서 만드는 시스템이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력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 예산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만 해준다고 하면은 그냥 한글 파일 하나면 충분해요. 또는 엑셀 파일 하나면 충분한 내용이죠. 엑셀 파일만 가지고서도 이 내용
작성할 수 있고 다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사회정보 시스템까지 돈 들여서 막 이거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국민 세금 가지고 이렇게 써서 하는, 또 불편하잖아요. 이거 어렵고 용어도. 그런 시스템으로 갈 필요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는 엑셀 하나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작성해 보신 분들은. 자,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 오히려 일을 더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되고 있어 왔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또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뭐 대체하는 우리 프로그램으로 회계를 하시면 편하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냥 세금으로 만든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손쉽게 가볍게 만들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엑셀 파일 하나로도 충분한 걸 가지고 뭐 이거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막 어렵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을 지금 만드는 게 큰 문제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회계대행 사무실에 이런 예산서 작성을 의뢰를 했을 때, 대행을 맡겼을 때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실정과 다른 예산서입니다.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서 근무해야 알 수 있는 뭐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한 사람이 20개, 30개의 시설을 관리하는 그 회계대행 업체에서는 그럼 결론적으로는 실정과 다른 예산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 실정과 다른 예산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분들도 몰라요. 또 그 예산서를 받은 시설에서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시설들은 종국에는 운영 상황에 있어서 좋은 운영이 될 수 없다. 계획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예산서가 된다라는 거죠. 또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그리고 내용도 모르는 예산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설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산서를 그냥 하나의 계획서 형태로 좀 작성하는데 용이하게, 그리고 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바꾸고 중요한 포인트들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지켜야 되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계획에 있어서는 시설 운영이 수준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예산서로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만들 수 있게끔 회계 대행 사무실에다가 이걸 맡기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 우리 내년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획해서 그런 부분으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걸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되게끔 규정을 좀 완화하고 없애야 될 규정은 없애고 그냥 하나의 가벼운 계획서 형식으로 시설에서 작성해서 보고해서 승인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예산서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성 있는 기관 운영의 밑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되어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근본적인 그런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